제가 진행하는 수능 수업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수능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98년 11월 수능 수학 가형의 1컷을 보면요. 누적 답표가 92점이었고 2등급 컷이 88점이었어요. 이게 되게 드라마틱했죠. 당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점수 분포였는데 1%부터 4%까지가 100점에서 92점 사이에 분포가 되어 있는 반면에 그러면 4%부터 11%까지 누적 7%, 그러니까 요 7%의 학생들이 요 4점이라는 좁은 점수대에 분포되어 있었던 거죠. 이때는 어땠냐면은 수능이 결국 21번, 29번, 30번 싸움이었거든요. 이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를 맞추면 1등급이 나왔던 거고 세 문제 중에 두 개를 맞추면 이제 의대 갈만하고 아싸 이런 거고 30번까지 세 문제를 다 맞췄다 그러면 아 행복하다 이러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보시면은 2022년 11월에 진행된 수능을 보면은 아직 성적표가 안 났으니까 추정 컷이긴 하지만 아마 이거랑 비슷하게 나올 텐데요. 미적분은 1컷이 85점, 그 다음에 2컷이 76점이었습니다. 합동은 88.79점, 표준점수 3점 차이 났죠. 자, 일단 이걸 보면 뭘 느껴지시나요? 이걸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여기서 판단을 잘 하셔야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합통이 88, 1컷 88, 미적 85, 와, 높으니까 이게 더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몹시 우울해집니다. 졸라 고독하구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뭐냐면은 88점 맞아야 간신 1등급 뜬다는 얘기고 얘는 85점 맞아도 1등급이 뜬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에서 수학에서 3점 차이 난다는 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미적분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일단 드러나고요. 그 다음 또 느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여기 보면은 이게 92점에서 85점으로 떨어졌으니까 이게 7점 떨어졌죠. 근데 88점에서 76점으로 떨어졌으니까 12점 떨어졌죠. 1컷이 7점 떨어지는 동안 2컷이 12점 떨어졌다. 여기도 비슷합니다. 여기 4점 떨어지는 동안 얘네는 9점 떨어진 건가요? 그죠? 이렇게 된 거다. 뭐냐면 뒤로 갈수록 점수가 더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중위권 입장에서 시험이 어렵게 느껴졌다는 얘기겠죠. 자, 보시죠. 수능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킬러 문항은 난이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문항은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1번, 29번, 30번 싸움이었고 나머지 27문제는 한 거의 센수학 비슷할 정도 수준의 문제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2등급 누적 11%의 학생들이 4%에서 11%의 학생들이 27문제를 다 맞추고 그 세 문제를 못 맞춰서 거기다 이렇게 압축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느낀 거죠. 교과서 평가에서.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겠다. 그래서 킬러 문항만 너무 어렵게 되는 거는 지양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바꿔 말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요새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진 게 하위권이나 중위권 입장에서 시험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상위권 입장에서 시험이 쉬워진 겁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27문제 똑같이 맞출 수 있었고 그 세 문제 난이도가 떨어져 버린 거니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오히려 더 쉬워진 거잖아요. 상위권 입장에서 시험이 쉬워진 건데 하위권이나 중위권 입장에서 시험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죠. 예. 과연 진짜 그런지 한번 데이터로 한번 보시죠. 자, 1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98년 11월 수능 1번 문항인데요. 뭐 이런 거 이제 어머니들께서도 보시면은 뭐 이런 거 계산했던 기억은 언뜻 나실 거예요. 여기 보면 2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16이 2분의 1승의 값을 구하시오 이랬는데요. 좀 잘 보일지 조금 걱정이 되네. 여기 보면 4 나누기 2의 루트 2승, 그 다음에 여기 전체 2 플러스 루트 2승. 딱 봐도 이게 지금 얘가 조금 더 어려졌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지수에 막 루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얘는 지금 그냥 뭐 분수가 없었는데 여긴 분수가 나오고 이것만 유심히 쳐다봐도 시험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기출 문제들의 난이도는 올라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동의하시죠? 자, 30분 하나 봅시다. 자, 여기 봤더니 지워버릴 수 있나? 이거 아니네. 아니, 귀찮은 좀 불편하니까. 자, 여기 보면은 이걸 치워버릴 수 있을까요? 치워, 꺼져. 오케이, 치웠어. 자, 2018년 11월 수능을 봤더니요. 21번, 29번, 30번 싸움이었던 거거든요. 당시 21번 정답률 38%, 29번 6.3%, 30번 5%. 이거 왜 이렇게 높아야 돼? 이건 객관식 맞은 문제였거든요. 객관식이니까 오지선다잖아요. 그러니까 찍어도 최소한 20%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요게 좀 높게 나온 건 뭐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근데 보시죠. 이제 2022년 12월을 봤더니 자, 30번 문항 5% 이게 끝판왕이잖아요. 끝판왕 문제가 지금 정답률이 2배로 뛰어내면 10%. 그 다음 보면은 공통문항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22번입니다.
22번도 정답률이 9%. 그러니까 이 30번에 대응하는 문제들이 얘나 얘인데 보면은 9%, 10%에서 난이도가 시험 정답률이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죠. 29번은 뭐냐면 끝에서 두 번째 문제. 그러면 이거에 대응하는 문제는 21번이나 29번 정도 될 텐데 역시 난이도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21번이라는 게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거든요. 공통문항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15번. 그 다음에 미적분, 그러니까 선택문항 마지막 문제가 28번인데요. 43%, 44%다 뛰고 있죠. 정답률이 뛰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문제 난이도는 올라가고 있지만 어려운 문제 난이도는 내려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수능의 경향입니다. 자, 보시죠. 자, 지금 또 달라진 건 뭐가 있냐? 문이과 함께 등급을 매긴다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 1등급 받는 게 미적분 1등급 받는다는 건 4년 전 수학 가형에서는 1.5등급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수 분포상으로 볼 때. 지금 2등급은 한 4년 전 가형에 한 3등급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4년 전에 등급 받기 진짜 힘들었어요. 그 수학 가형 2등급 받는 거 되게 잘할 거거든요. 에이, 고작 2등급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수학 가형에서 2등급 받으면 공부 굉장히 곧잘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등급이 나오면 등급을 받기가 힘들었지만 등급을 받으면 안심할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등급을 받아도 좀 안심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등급 나왔으면 그래서 좋아할 필요 전혀 없다. 옛날에 치면 3등급에 불과하다. 1등급 맞았어요. 그래도 옛날 1등급 진짜 진국 1등급이 아니라 좀 약간 묽어진 1등급이라서 지금은 등급 보고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우울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학통이들은 답이 없다. 이거는 작년 수능 기준입니다. 왜냐면 아직 올해 수능은 점수 분포가 아직 안 났으니까. 그럼 수학 1등급 중에서 확률과 통계 선택자가 불과 5.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과일과 수학 차이가 났던 건데 예전에는 시험을 점수를 따로 매겼으니까 이게 좀 약간 티가 안 났던 건데 지금 같이 매겨버리니까 문과들은 미친듯이 밀리고 있죠. 그래서 문과하고 현역이다. 그럼 거의 1등급 받기가 수학 1등급 받기는 거의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수생까지 합쳐서 확통 선택하는 데는 1등급 5.8%밖에 못 받는다. 전체 1등급 중에 5.8%밖에 못 받는다. 라는 아주 암울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자, 보시죠. 자, 그러면 수학은 이제 크게 세 과목을 보는 거죠.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선택 과목, 미적분, 확통, 기하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텐데 점수 배점으로 보면은 11문항 37점, 그 다음 선택문항이 8문항이 26점 해서 있는데 그럼 수능 수투가 비중이 동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투가 훨씬 더 변별력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잠깐 한번 다시 가볼까요? 자, 요 앞으로 가보면요. 수학 1은 정답률이 어떻게 나왔어요? 43%, 44%. 수투는 30%, 9%. 수투가 훨씬 더 어렵게 나오고 있죠. 수투가 중요하다. 지금 선택 과목 체제에서는 지금 수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과목은 수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뒤로 가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수투하고 미적분하고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수투는 다함수를 미분적분하는 거고요. 미적분은 삼각함수나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미분적분하는 거. 똑같이 미분적분하는 거예요. 근데 다루는 함수의 대상이 미적분에서 조금 더 복잡한 함수를 다룬다는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미적분을 하면은 음으로 양으로 수투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수투에서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가 요새 강조하는 건 뭐냐면 대치동에서도 지금 재생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문과생이라면은 지금 확통 선택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미적분을 선택하는 걸 강추합니다. 이제 확통은 답이 없다. 지금 이제 미적분을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라는 거 강조하고 싶고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예상되는 질문이 하나 나오죠. 미적분 지금 공부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이건 분명히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과생들 중에도요, 이번 겨울에 미적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 수도 빽빽합니다. 대치동에 이런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 염두에 두시고. 자, 근데 기하 선택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기하하고 싶어요 하는 경우 있는데, 근데 만약에 미적분이 양이 많아서 그냥 기하로 도망가겠습니다 하는 자세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거는 정신과 좀 틀려먹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만약에 내가 도형에 좀 강하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계산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그림 하나 딱 그려서 직관적으로 딱 풀고 뭐 이런 거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기하를 선택하는 게 큰 손해는 아닐 겁니다. 표준 점수상으로 1점 차이 나니까 큰 손해는 아니다. 내가 만약에 표준 점수상으로 1점 차이 난다 하더라도 기하를 선택해서 내가 문제 하나 이상 더 맞출 자신이 있다. 그럼 기하를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기하를 권한다.
그리고 확통과 미적 중에는 엔간 내가 만약에 서울대 가고 싶은 문과생이다 그러면은 확통 선택해야 미적분 선택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가시죠. 자 그다음에 내신과 수능의 차이 해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은 어떠냐? 좁은 범위에 본적이 있는 문제를 아주 빠르게 풀어야 됩니다. 50분 동안 22문제. 이것도 사실 굉장히 빠듯했는데 요새는 좀 만행을 해갖고 24문제씩 나오죠. 와 진짜 이게 너무한 것 같아. 어떻게 24문제를 50분 동안 풀라고 하지? 근데 지금 그러고 있죠. 그래서 어떠냐면요. 내신은 시간 관리하는 능력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절 능력이 중요해요. 손절 능력. 그러니까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막 갖다 내신에 막 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확통 문제 중에 제가 최근에 기억나는 것 중에 어느 학교에서 연세대학교 수리논술 문제를 갖다가 객관식 단답형이 21번인가를 냈었어요. 22번인가? 그럼 이제 23, 24가 남아있는데 23, 23 되게 쉽게 냈고요. 그 다음에 21번을 연대 수리논술 문제를 살짝 바꿔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풀이를 알고 있어도 그걸 그 시간에 풀 수가 없거든요. 거의 뭐 한 24문제 중에 22번쯤 푼다고 하면 거의 시간이 한 5분, 10분 남았을 텐데 이거 푼다고 덤비다가 괜히 쉬운 23번, 24번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설계를 해서 낸 거거든요. 참 못된 시험이었죠. 근데 그런 사악한 짓을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손절 능력이 중요하다. 문제를 내가 푼 적이 있는 문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확실히 골라서 이렇게 쪽지게처럼 골라서 푸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들이 막 이런 얘기 했을 때 네가 어떻게든 그래도 그 시간에는 풀어야지 뭐 이러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이제 아이가 막 미치려고 그렇게 막 그 뭐랑 비슷하냐면은 뭐 무슨 뭐 누구 어디 뭐 누구 여배우가 뭐 출산한 지 뭐 2달 만에 화보 찍었다더라. 뭐는 뭐 개그맨은 또 뭐 출산한 지 3주 만에 방송에 나와서 방송 예능 하는데 너는 뭐냐 뭐 이러면 미칠 것 같지 않나요? 그거랑 비슷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하니까 너도 할 수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비정상인 거지. 그걸 못하는 게 정상인 게 그게 비정상이 아니죠. 못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걸 해내는 게 아주 극히 특이한 경우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대조적입니다. 내신은 좁은 범위였지만 수능은 넓은 범위. 그 다음 본적이 있는 문제만 푸는 거지만 수능은 처음 보는 문제가 3문제에서 7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특이하게 되죠. 껍질을 벗기고 보면은 내가 풀 수 있는 형태가 되겠지만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뭐지 하는 형태로 꼭 나오죠, 수능은. 그리고 내신은 선생님이 알려준 거를 풀이를 잘 기억해서 막판에는 거의 암기식으로 그냥 손이 연필이 멈추지 않고 미친 듯이 풀어야 되지만 수능은 처음 보는 문제를 내 힘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주죠. 100분에 30분 안. 되게 대조적이지 않나요? 50분 동안 22문제, 24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00분에 30분 안. 시간 여유가 있는 대신에 내 힘으로 푸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수능은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27문제는 미친듯이 빠르게 풀어야 되고요. 이건 전형적으로 나올 테니까. 그 다음 7문항에 시간을 투자를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것이 전략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내신과 수능의 공통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습니다. 문제 유형은 내신과 수능이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그래서 보통 내신에서 수학 등급을 꾸준히 잘 받은 친구들은 이번 교원에 조금만 수능 스타일을 복습을 하고 나면은 금방 적응할 겁니다. 그래서 3월달 모의고사에서 좋은 점수 받을 겁니다. 수학 등급 꾸준히 잘 받았다는 거는 강남 쪽 내신 기준으로 1등급에서 3등급 정도 받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번 겨울에 이제 까먹었던 내용 복습만 하면은 금방 수능 스타일에 적응을 합니다. 그 다음 내신 4등급부터는 어떠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얘는 까봐야 한다. 그래서 제가 수업 좀 해봐야 한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수학에서 나는 머리가 나빠서 수학을 잘 못해요. 개소리 하지 마,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거 많이 절박함, 간절함, 꿈을 향한 열망, 뭐 이런 거. 나는 꼭 뭐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간절함.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학생들 중에 그 어떤 굉장히 탄성 있게 그냥 수업 시간에 그 좋은 머리 이용해서 순간적인 느낌만 모면하고 그 다음 수업 끝나면 팽팽 노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한 번, 두 번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지만 수능이라는 건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애들 보면 안타깝죠. 좀 성실하게 해라고. 그 순간 선생님 말이 맞아요 그러고 또 수업 끝나면 팽팽 놀고 뭐 그런 애들은 결국 크게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절박함이 중요하다.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얘기 한번 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 2학년까지 모의고사 점수는 잊어라. 그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는 아마리그라고 보시면 돼요. 고3 모의고사는 프로리그다. 그래서 문제 유형은 비슷할지 몰라도 문제의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는 살살 내줍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야매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꼼수가 통하는데 뭐 그래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때 어떠냐 그러면서 대충 그래서 야매나 꼼수가 1, 2학년 모의고사 잘 통했는데 3학년 모의고사 가면 이제 실전이죠. 그래서 뜻도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아주 냉정하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이 방법들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점수가 뚝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갑자기 올라간 시험 난이도와 넓은 범위, 그러니까 수원 수투는 전범위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중간 기말고사 내신에서 볼 때는 이거를 이제 절반씩 해갖고 이 좁은 범위를 봤는데 지금 수원 수투가 최소한 전범위죠. 이 넓은 범위 적응을 해야 된다. 이게 이번 겨울의 목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예언을 할게요. 앞으로 1년 동안 아이에게 3번 정도 위기가 올 겁니다. 첫 번째 위기는 3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때 모의고사 점수가 어떻게 이런 등급을 받을 수 있지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좀 심각한 건데 수학 점수가 이제 뚝 떨어질 겁니다. 적게는 한 10점, 많게는 한 30점 정도 떨어질 겁니다. 근데 등급도 비슷하게 떨어져요. 왜냐면 고3들만 보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운데 시험으로서 등급이 떨어진 거구나 라고 안심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자, 이때 우리 목표는 3월 모의고사에서는 1, 2학년 때 받았던 수학 모의고사 점수를 유지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올리면 좋겠지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유지하면 일단 성공한 거다. 점수가 원점수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면은 성공한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6월 모의고사가 되면은 시험 난이도는 이거랑 비슷한데 갑자기 등급컷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 때는 등급컷이 한 74점 된다. 1등급 컷이. 근데 갑자기 6월 모의고사 때 갑자기 똑같은 시험인데 등급컷이 84점이 되는 거죠.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시험 난이도는 어려운데 왜 이렇게 시험 컷이 올라가자면은 이제 재수생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9월 모의고사 때 되면은 소폭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선택 과목이 되게 전범위로 들어가거든요. 여름방학 지나고 나면은 여름방학 전까지는 선택 과목은 전범위는 아니죠. 한 절반 정도 들어간다고 보다가 갑자기 이제 여름방학 지나면 선택 과목 전범위가 되면서 여기 공부 소홀하게 쓰면 여기서 좀 한 문제 두 문제 빠질 수 있고요. 그 다음 최상위권 반수생도 유입된다.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비율은 적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서울에 있는 어느 의대 다니다가 나는 서울에 있는 의대 말고 나는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서 갑자기 반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그냥 뭐 3개월만 해도 그냥 점수 거의 최상위권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비율은 적지만 얘네가 딱 오는 순간 신뢰하겠습니다 하면서 맨 위에 쑥 들어가니까 하면서 다 밀려버리는 거죠. 등급이 소폭 하락할 수 있다. 3번의 위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얼마나 방어를 하냐, 이때 밀리지 않고 얼마나 방어를 하냐가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래서 저는 이제 비단 주머니 3개를 드릴 텐데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씩 하면 되잖아요. 이번 겨울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생각의 정원이라고 그래갖고 개념 정리와 기본 유형, 중킬러까지 다루는 수업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킬러 잡는 킬러라고 그래갖고 중킬러 킬러 문항들, 그러니까 내신 킬러 문항들 중에도 수능 유형에 부합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문항들이 하고 그 다음 내신 모의평가 킬러 문항들, 그 다음 제가 학생들한테 지원받은 킬러 문항들 모아놓은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이제 압축이 되고 순도가 높은 교재입니다. 요거를 이제 3월부터 2월까지 나가죠. 그리고 미니 모의고사. 그래서 이거는 시험 전에 모의고사 볼 때마다 모의고사 전에 이제 1시간 15분씩 시간 재고서는 한 달에 2번씩 봅니다. 시험 전에. 그래서 요거로 이제 좀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좀 한다. 이렇게 해서 요게 일단 제가 제공하는 비단 주머니 3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과제는 어떻게 주냐? 저는 일단 수능 기출문제 덕후입니다. 기출문제 덕후라서 마플 수능 기출로 일주일에 150문제씩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풀려봤을 때 아이가 좀 뭐가 약하다. 그러면은 개인별 취향 유형을 맞춤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제 역할 중에 하나겠죠. 아이가 뭐 어떤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유형이 약하다. 그럼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내신 기출문제 파일이 한 20기가쯤 되거든요. 그걸 열어요. 그걸 열어갖고 얘가 지금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게 약하구나. 그럼 하나하나 꺼냅니다. 그래갖고 만들어서 한 30문제, 적게는 한 30문제, 많게는 한 100문제 만들어서 툭 주고 풀어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 이제 꽤 중요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오답 체크다. 푼 거 또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3개 세트로 이제 숙제는 내준다. 그 수능 기출문제 푼다고 하면 굉장히 재미없어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보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에 엔제다. 근데 이게 좀 약간 오히려 대치동에서 이게 좀 거꾸로 됐거든요. 그래갖고 막 기출문제 풀면 저 곰팡 내는 문제 이런 문제 왜 풀어? 엔제 얼마나 세련됐어? 최신 수능 경영을 반영했다는 엔제 풀기도 바꿔주는데 왜 90 몇 년도 기출문제 왜 푸니까 뭐 이랬는데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죠.
오리지널이 이거고요. 수능과 모의평가 기출이고요. 그 다음에 카피가 찬설 엔제입니다. 수능을 따라서 얘가 반영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오리지널 먼저 마스터를 하고 카피를 보는 게 맞겠죠. 근데 대치공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게 약간 상술에 좀 많이 쩔어져 갖고 이게 더 굉장히 기출문제도 가치가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저는 그 경향에 굉장히 반대를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어떠냐? 2020학년도, 2022학년도 수능 만점자였던 김선우 씨가 뭐라 그랬냐면 인터뷰하는데 기출문제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3일 정도 독파하고 사전문제집을 넘어가고 공부했다. 이게 제가 평소에 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이제 마플 수능 기출 3번만 풀어라. 오답 체크 꼼꼼하게 3번만 해라. 그럼 니들 최소한 84점에서 88점 나온다. 장난한다 하거든요. 그걸 못 지켜요. 기출문제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그걸 지키면 진짜 84, 88 나온다. 그 다음에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엔젤 풀면서 적응력을 키워서 거기다 플러스 4, 플러스 8 해나가는 거죠. 좀 이게 좀 본말이 전도된 공부를 하는데 좀 그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 기출문제 풀라고 하면 또 하는 얘기가 여러 번 풀었더니 보는 순간 답이 기억나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되게 그러니까 답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문제가 뭐 답이 그대로 나오나요? 수능 기출문제 푸는데 아니겠죠. 그래서 보면은 기출문제의 이 풀이 과정을 복귀해 보면서 어떤 중요한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아이디어를 뽑아내갖고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이렇게 뽑아내서 내가 어떤 이렇게 갈무리를 해놔야 돼요. 그 아이디어들은 다른 문제 푸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많이 쓰입니다. 그게 핵심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둑하고 나면은 바둑 기사들이 막 이거 복귀하잖아요. 너 이거 왜 여기 이렇게 된 거 막 얘기하잖아요. 이미 끝난 게임인데 그거 왜 합니까? 그 뭐냐면은 그게 다음 게임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 복귀를 해보는 게. 그 과정을 되짚어보면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판단했어야 되나를 되짚어보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뜯어서 하나하나 보면서 또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은 되게 이상한 말이죠. 이게 하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말이에요. 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도한 학생 중에 연대 7회부터 연대 7회에 간 학생이 있는데요. 그 친구를 제가 인상 깊었던 게 3월달에 수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야 여기서 요 아이디어가 이게 중요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 갑자기 뭐 2019년 3월 7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 위주로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몇 년 몇 월에 나왔었다. 몇 년 몇 월 몇 번 문항에서 이 아이디어가 선택. 이 정도로 갈무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쯤 하니까 연대치대를 붙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자세다라는 거고요. 자, 2학기 때는 어떻게 하냐? 2학기 때 하는 거는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길게 얘기하면 까먹으니까. 2학기 때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매주 3회씩 풉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틀을 한 사이클로 해서 첫째 날은 시간 정서 풀고 둘째 날은 복습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 세 개를 풀어주겠죠. 그리고 이건 이제 쪽집게 페이퍼다. 애니멀 스피릿 2024. 이거는 어떤 야성적 본능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24년도 페이퍼, 이거 이제 쪽집게 페이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 자, 당구 신화에서 호랑이가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비법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못 참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치동이 이런 게 좀 심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다 내가 수업 잘한다, 내 거 안 들으면 큰 손해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이러는데 이게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나를 정하면 무식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 제일 중요한 자세가 아까도 제가 살짝 얘기했지만 우직하게 하지만 간절하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뭐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마음 편히 여기를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